때는 조선의 어느 깊은 가을, 좁은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형조의 낡은 문서고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가 황금비드로 춤을 추고 있었죠. 그 뿌연 먼지 속에서 종육품종사관 이준서, 리준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 더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정리할 문서가 산더미로구나. 에휴, 언제쯤 이 서류 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중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이처럼 지루하고 방대한 실무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준서는 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묵묵히 문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사관, 벌써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는데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렵니까? 박 선배님. 수사 문건을 정리하여 내일까지 의금부로 보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먼저 퇴청하십시오. 동료가 떠난 후에도 준서는 홀로 남아 문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던 그때 실수로 벼루를 쳐 먹물이 한 사건 기록물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 중요한 기록에 준서는 서둘러 떨어진 먹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유독 이상한 사형 판결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명망 높은 양반가인 최진혁, 대감의 외동딸이 일가족 살해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청렴하기로 이름난 최진혁 대감의 따님이 가족을 살해했다고. 수사 기록은 단 사흘 만에 종결되었고 이건 분명 무언가 이상하군. 퇴근길, 준서는 우연히 형조판서 윤태수 대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무시한 채 지나쳐 갔습니다. 하긴, 하늘 같은 대감께서 나 같은 미관 말직을 신경 쓸 리가 없지. 다음 날 아침, 준서는 그 이상한 판결문이 주인공 최설화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종사관 나리께서 이른 아침부터 어인 일이시오. 조사할 것이 있어 사형수 최설화를 만나보려 하오. 간수는 준서의 허름한 관복을 훑어보더니 미소 지으며 슬그머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형수는 누구도 면회가 안 되는 것을 종사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린 준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져 겨우 동전 몇 푼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여. 부디 길을 열어주시오. 간수는 마지못해 굳게 닫힌 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가득한 감방 안,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설화 낭자. 나는 형조 종사관 이준서라 하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자 찾아왔소.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속에서도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판결문을 보니 낭자께서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으셨더군요. 혹, 이 판결에 무언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알아 무엇 하시렵니까? 이미 모든 판결이 끝나고 저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낭자께서 가족을 살해한 것이 진정 사실이요. 종사관님,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눈물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종사관 나리,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이다. 간수장님께서 순찰 나오실 시간입니다. 형조로 돌아온 준서는 마당에서 10년 선배인 박지훈 종사관을 만났습니다. 이 종사관,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안색이 몹시 어둡구만. 박 선배님. 잠시 감옥에 좀 다녀왔습니다. 혹시 최진혁 대감의 따님을 만나고 오는 길인가?
어찌 아셨습니까? 이 사람아, 자네 얼굴에 다 쓰여 있네. 내 자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두 사람은 처마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지훈은 주변을 살핀 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호기심 많은 토끼 한 마리가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네. 토끼는 호랑이가 깰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호랑이의 코앞까지 다가갔지. 결국 어떻게 되었겠나. 박지훈의 이야기는 준서를 향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종사관, 한 가지만 조언하겠네. 형조판서 윤태수 대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분은 최진혁 대감과 아주 강력한 정적 관계였다네. 돌아오는 길, 준서는 최설화의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살인 누명까지 쓴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다. 다음 날, 준서는 다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동전을 간수에게 건넸습니다. 또 오셨구려. 오늘은 정성이 갸륵하시니 조금 더 시간을 드리리다. 설아 낭자, 다시 찾아왔소. 낭자의 사건에는 의문점이 너무나 많소.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도우신다고요? 이 일에 더 관여하시면 종사관님께서도 위험해지실 것이옵니다. 저 하나 죽는 것으로 족합니다. 낭자의 사건이 형조판서 윤태수 대감과 관련이 있는 것이오. 윤태수라는 이름에 설화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종사관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본 준서는 그녀의 무고를 더욱 확신했습니다. 감옥을 나서자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고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다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입구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선비가 간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준나리. 또 오셨습니까? 형조판서 대감의 조카님께서 이리 자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요. 형조판서의 조카 윤민준은 콧방귀를 끼며 간수에게 은자 몇 냥을 던져주었습니다. 준서는 담벼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계집, 오늘은 좀 어떤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예, 나리. 여전히 묵묵부답이없고 음식도 거의 드시질 않습니다요. 쯧쯧, 어리석은 것 내 말만 들으면 사형은 면할 수도 있을 터인데. 준서는 윤민준이 설화를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민준은 설화를 감방 안뜰로 불러냈습니다. 최진혁의 딸, 최설화. 아직도 고집을 부릴 셈인가? 내 삼촌께 잘 말씀드리면 내 목숨은 살려줄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로 내 가문의 재산을 모두 넘겨야겠지만. 청컨대 그만 돌아가십시오. 제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숨어듣고 있던 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일부러 빗물 웅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흙탕물을 민준의 고급 비단옷에 잔뜩 튀게 했습니다. 아니, 이 무례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옷을 더럽혔느냐. 송구하옵니다, 나리. 발을 헛디뎠을 뿐이옵니다. 웬 놈이냐? 내 놈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냐? 형조 종사관 이준서라 하옵니다. 이준성. 내 놈이 요새 이미 다 끝난 최진혁의 사건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그놈이로구나. 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옵니다. 나리께서는 형조판서 대감의 조카님이시니 누구보다 법도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 이놈. 그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 혀가 내 놈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느니라. 오늘 내 놈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윤민주는 분노에 차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리 무모하십니까? 저 자의 미움을 사면 종사관님께서 위험해지십니다. 저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낭자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 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형조판서 윤태수가 사람을 보내 준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준서 종사관이냐? 준서는 극도의 긴장감에 손을 떨다 그만 책상 위에 먹물통을 쳐서 윤태수의 신발에 먹물을 튀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허허, 괜찮다. 겁이 많구나. 주변 관리들의 예상과 달리 윤태수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최진혁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네? 특히 그 딸인 최설화의 기록에 관심이 많다지. 준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 자네같이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던 참이었네?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주겠네? 최설화의 사형 집행을 열흘 내로 자네가 직접 처리하게. 그 말에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형 집행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그토록 서두르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이 사건은 특별한 경우일세. 임금께서도 이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원하시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네? 이번 일을 잘 마치면 내가 자네를 좋은 자리로 옮겨주지. 윤태수가 떠난 후 준서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설아를 구할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구나.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틀 후 준서는 보고서를 들고 윤태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태수는 값비싼 음식과 술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사형 집행 준비는 어찌 되어가나? 모든 절차대로 진행 중이오나 법에 따르면 사형수에게는 최소한의 항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 따위는 모두 생략하게. 이 종사관, 자네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야. 불필요한 호기심은 자네에게 해가 될 뿐이네. 식사가 끝난 후 윤태수는 준서에게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저기 있는 산수화는 최진혁이 그린 것이지. 그림 실력이 제법이었어. 준서의 시선이 그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산수화 한쪽 구석, 작은 정자 아래 은월정, 끈월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이옵니다. 그런데 은월정이라 하면 최진혁의 별장이 있던 곳이지.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준서는 진월정이라는 단서를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자신이 아끼던 귀한 법전 주해서를 들고 다시 감옥을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신문할 것이 있네? 이것은 내가 아끼는 책일세. 자네가 글을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야. 허허, 종사관 나리. 신문실로 모시지요. 하지만 한 시집만입니다. 처음으로 감시 없이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준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설아낭자, 은월정에 대해 아시오? 그 말에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그곳을 아십니까? 그곳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옵니다. 낭자, 이제 시간이 없소. 진실을 말해주시오. 내가 어떻게든 돕겠소. 설아는 마침내 경계심을 풀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형조판서 윤태수의 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조정의 군자금을 빼돌리고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를 찾으셨지요. 그래서 윤태수가 최대감 댁을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증거를 임금께 올리려 하시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그리고 저는 유모와 함께 은월정에 가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어디에 있어? 아버님께서 은월정 별장에 숨겨두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사관께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우려 하시는 겁니까? 준서는 설화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소. 허나 이제는 낭자를 지키고 싶소.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준서는 은월정으로 떠나기 전 설화의 유모인 오씨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겠소? 유모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부채는 대감께서 남기신 것이오. 그림 속에 연못의 정확한 위치가 숨겨져 있다 하셨어. 부채를 들고 은월정에 도착한 준서. 폐허가 된 별장 뒤편, 그는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바위가 있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틀림없다. 이 바위 아래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의 자객 5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여기 왔다. 샅샅이 뒤져라. 준서는 재빨리 반대편으로 돌을 던져 자객들의 시선을 끈 후 그 틈을 타 연못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숨을 참고 바위 아래를 더듬자 그의 손에 단단한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이 다시 연못으로 다가오자 준서는 갈대 줄기를 입에 물고 물속에 숨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혼란을 틈타 연못에서 빠져나왔지만 자객이 쏜 화살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숲속 작은 동굴에 몸을 숨긴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태수의 비리가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 하지만 문서의 일부만 있군. 나머지는 상자 바닥에는 나머지는 그대에게 맡겼네 라는 최진혁 대감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나머지 단서가 설화에게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감옥으로 돌아온 준서. 그의 모습을 본 설화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사관님,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괜찮소. 문서는 찾았소. 하지만 일부뿐이요. 낭자께서 혹시 아버님께 받은 유품이 있소. 유품이라면 늘 지니고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습니다. 설화가 건넨 비단 주머니 안에는 준서가 찾은 문서의 나머지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준서의 상처를 지혈해 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리 위험한 일을 겪으시다니. 너무나 무모하십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의지였소. 낭자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역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왜 이토록 저를 위해 애쓰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소. 허나 지금은 낭자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소. 이역은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임금께 올릴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본 하나를 박지훈 선배에게 맡겼습니다. 박 선배님,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도승지를 통해 임금께 전달해 주십시오. 자네, 정말 목숨을 걸었구만. 알겠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네. 마지막으로 감옥을 찾은 준서는 설화에게 상소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올리시면 종사관님께서 큰 위험에 처하실 것입니다. 제발 저를 잊고 종사관님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소. 낭자가 아니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소?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이역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화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준서 나리. 당신을 만난 것은 이 고통 속에서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오. 우리는 함께 이 지옥을 벗어날 것이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소문을 올리려던 준서 앞에 수십 명의 형조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준서를 영모죄로 체포한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처단할 것이다. 형조 마당에는 형조 판서 윤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윤민준이 준서의 숙소를 뒤져 증거 사본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 감히 내 놈 따위가 나를 모함하려 들어. 대감.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오. 그리고 마침내 설화의 사형 집행일, 교수대 위에 선 설화는 마지막으로 준서를 떠올렸습니다. 속마음, 이역나리,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부디 행복한 인연으로 만나기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 집행인의 손짓만 남은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의금부 병사들이 말을 타고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명이요. 형을 중단하라. 박지훈이 목숨을 걸고 도승지를 통해 임금께 직접 상소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형조판서 윤태수와 그 일당을 모두 영모죄로 포박하라. 죄수 최설화를 당장 풀어주고 의원의 진료를 받게 하라.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설화. 감옥에서 풀려난 준서는 그녀에게 달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화 낭자.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소. 이역나리.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 후 윤태수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고 최진혁 대감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어느 날 준서와 설화는 손을 잡고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으로 아름다운 나비 2마리가 춤을 추듯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만 있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나리.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을 연모합니다. 나도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 인연이 된 두 사람은 혼인하여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